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땡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생각하는 인간편입니다. 지은이는 이시한, 발행은 흐름출판입니다. 어렵고 지루하고 방대하고 따분하기만 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편의점 시리즈는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고전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밌고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저자의 재치 있는 비유와 분석은 지적인 삶을 향유하고 싶지만 방대하고 두꺼운 고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평범한 현대인들도 부담 없이 지식의 바다로 뛰어들어 지식을 즐길 수 있게 돕습니다. 지적인 삶을 꿈꾸지만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면 그 누구라도 이 책의 핵심 독자입니다. 지식 편의점 생각하는 인간편은 유례없는 발전의 속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인류의 여정이 어떻게 꾸려져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견임 교수로 있는 그는 고전을 통해 인류사를 이끌어온 시대정신과 세상을 변화시킨 지식들을 살펴보고 인류사의 변곡점을 짚어줍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책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이 책의 안내도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지식 여행의 대장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1에서는 질문하는 인간, 레벨 2에서는 탐구하는 인간, 레벨 3에서는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나오며가 있고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레벨 1 질문하는 인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신한 인간. 발전한 과학은 에너지 고갈을 이겨내고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런 행위를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신한다고 표현했는데 크게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세 가지 방법을 들었습니다. 이왕 어벤져스를 예로 들었으니 이 문제 또한 이 영화에 빗대 살펴봅시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명공학은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처럼 유전자가 조작되어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보그 공학은 기계로 강화되는 아이언맨 같은 거죠. 그리고 비유기물 공학은 컴퓨터에 인격을 부여해서 탄생한 비전이나 울트론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의 사이언스와는 다른 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이들이 지금의 인류와 가장 다른 점은 죽음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고대부터 권력과 부를 가진 인간이라면 모두 꿈꿔온 비전입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죽음을 극복하는 고대 신화에서 그 이름을 다운돼서 짐작할 수 있듯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이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피엔스에서는 새로운 인류를 신이 된 인간들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의 기술 발달 속도로 보면 2100년이면 현생 인류는 사라질 것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전망이 억지스럽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화두에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영생을 누릴 건가요?
예전에 TVN의 문제적 남자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을 때 명문대학교 입시 문제라면서 연예인 패널들에게 1만 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살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은 6명 중 1명만 빼고는 모두 유한한 삶을 택했습니다. 삶이 지루할 것이다. 목표 없는 공허한 삶이 될 것 같다. 사람들과의 끝없는 이별이 힘들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에게는 아직 영생이라는 개념이 너무 버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영생이 선택이 아닐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류는 과학기술을 비약적인 속도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인류의 수명은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런 지수함수적 증가 추세라면 50년이 지나면 평균 수명이 120세쯤 될지도 모릅니다. 노화의 비밀을 간직한 텔로미어 세포도 점점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나오는 벤자민 버튼처럼 인류는 거꾸로 나이를 먹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 영생과 상관없을 거라고 섣불리 확신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면 사피엔스 혁명 끝자락의 수혜 또는 재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혜가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화두입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토머스 홉스는 우리는 왜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싶어 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국가는 시시때때로 세금을 걷어가고 군대 복무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의무를 고지합니다. 딱히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의무는 엄청 눈에 띄거든요. 게다가 가끔은 가진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요?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구성원인 인간에 대해 분석해요. 인간은 저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은 감각에 의해서 외부를 인지하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만 진리나 도덕을 파악하다 보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진리나 도덕이 아닌 정념입니다. 바로 욕망이죠.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단순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후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이기적이고 원초적이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네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권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은 거의 비슷해서 자연권을 무한히 추구하다 보면 늘 갈등과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은 비등비등한데 그것을 가지기 위한 능력 역시 비등비등하니까요.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인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토머스 홉스의 말이 나오는 거죠. 레벨 3. 생각하는 인간. 이야말로 멋진 신세계. 멋진 신세계의 설정은 파격을 넘어서 파괴적입니다. 우선 생물학적인 수정과 출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모든 아이들이 철저한 설계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라는 계급과 아이들이 종사하기로 예정된 직업에 맞춰 그에 맞게 처음부터 신체의 특성이 조절되어 태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화력 발전소에서 일할 아이들은 열을 잘 견디게, 수조를 청소할 아이들은 물을 아주 좋아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건반사와 수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갖고 태어난 계급과 직업을 수행할 때 가장 만족하도록 학습되어서 길러집니다. 최하계층인 입실론 계급은 주로 몸쓰는 일을 하는데 이에 맞게 설정되어서 최상층인 알파 계급이 하는 머리 쓰는 일을 맡기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자신의 계급 말고 다른 계급을 넘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야만인 존이라고 했는데 이때 야만인은 정글에 버려져서 고릴라 무리에서 큰 타장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장화되어서, 그러니까 치밀한 설계 아래 태어나지 않고 간혹 생기는 자연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규격화된 세계에 끼워넣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설계된 아이들은 자신들이 특화된 직업에 종사할 때 가장 만족하니 문제될 게 없지만 그래도 혹시 생겨날 우울감이나 불만족은 소마라는 일종의 중독성 없는 마약을 복용함으로써 완벽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누구나 만족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인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의무를 벗어나고 부모가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집착도 없지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으니 고부 갈등 같은 것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부양과 관계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죠. 의무는 없고 즐길 수 있는 것들만 있는 세계예요. 눈앞으로 다가온 멋진 신세계.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세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사실 우리의 선택과는 별개로 이런 세계는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인간은 신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수명까지 연장시켜 죽지 않는 인간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아이를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없어지거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죽지 않는 인간이라뇨. 그렇게 되면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얼마나 많이 바뀔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는 기계 인간이 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인 철이와 그를 도와주는 메텔은 기계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행성에 가기 위해 은하철도 999에 몸을 싣습니다. 이 은하철도가 행성마다 정차하며 그 행성들의 모습과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철학적 화두를 던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무려 30년 전 작품이지만 은하철도 999는 지금까지도 걸작으로 회자됩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인간 사냥을 하는 등 반인류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요.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인간의 한계에 선을 그었던 여러 가지 원칙이나 윤리, 인륜을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락사 문제라든가 화학적 거세 같은 일들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와 주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우리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코 머나먼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인용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다든가 인간의 한계를 지워나가는 노력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결국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예요. 게다가 지수 함수적으로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이런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무려 100여 년 전의 멋진 신세계에서 올더스 헉슬리가 제시한 이 문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유효하다고 맞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8권의 고전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책 자체로도 맥락과 줄거리가 있어 완결성을 돋보이는데요.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변호인, 맘마미아, 어벤져스, 은하철도 999 등 이야기를 고전과 재치있게 연결시키는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작가님의 대단한 통찰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일독을 권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밤낮 길이가 똑같은 춘분입니다. 꽃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